시장에 또 어떤 소문들이 들리는지 소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시간 제 브리핑을 들으셨는데 옆에서. 네. 뭐 되도 않은 얘기들이 많죠. 네. 자, 김학준 대리가 준비해온 내용은 오늘 뭘까요? 금일은 은행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금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금리 이슈도 있고 시장도 뭐 어제도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있고 좀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은행 섹터를 가지고 왔고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네, 하나금융지주. 한화가 아니라 하나. 네, 하나금융지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하나금융지주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은행업 전반적인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일단 은행업종 전체가 이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은 계속 늘리고 있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개선이 또 여기에 맞춰서 10여 년간 계속 개선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은행 업종은 이자 수익이랑 비이자 수익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자 수익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의 그 스프레드를 먹는 건데 이 이자 수익 부분에서도 이익이 계속 늘고 있고 비이자 수익 부분은 이제 금융 상품 투자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자회사들에서 수익을 내는 거를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도 크게 이익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 수익은 금리가 계속 낮아졌었는데 어떻게 네. 수익을 계속 냈었냐? 금융 수익일 텐데 대부분 그죠? 네. 근데 이제 스프레드는 줄었지만 이 절대치를 늘린 거죠. 대출 금액의 절대치를.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적지만 절대치를 늘리니까 수익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일반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그렇죠. 일반 관리 지점을 통폐합 축소하고 요즘 그쵸. 온라인으로 많이 전향하다 보니까 뭐 카카오뱅크의 그 뭐 토스 같은 것도 위협적이다 보니까 네, 기존 은행들도 빨리빨리 그런 구조조정 보이지 않게 네 맞습니다. 많이 했겠죠. 진짜 이게 신압으로 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 통계치를 보면 2015년도 말에 은행 점포가 전국적으로 7,281개가 있었는데 5년 뒤에 2020년도 말에는 6,405개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876개가 줄었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하나꼴로 점포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 은행 점포를 줄이니까 점포에서 발생하는 그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은행이 점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 보통 1층 임대료가 2층 임대료의 거의 2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임대료 세이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익 개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회사가 이익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비은행 이익 비중이 32.5%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18% 성장을 했는데 금융 투자 부분이 140% 성장을 했습니다. 네. 거의 2배 반 성장을 한 거죠. 카드 분야도 7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도 64% 성장을 하면서 이 비은행 부분이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은행주들 중에서 수익성 대비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보면 지금 0.4배 정도이고 PER 기준으로는 4.2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 전체도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간 배당 이 6월 중간 배당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YOY 40%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배당 성향도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지주는 또 특이사항이 하나금융투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 하나금융투자가 자기 자본이 4조가 넘어갑니다. 네. 자기 자본이 4조가 넘어가면은 초대형 IB라고 해서
초대형 IB 인가를 받게 되면은 자기 자본의 2배 이상 발행어음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조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발행어음을 8조까지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8조 찍어낸 발행어음 자금으로 또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신규 투자로 인한 수익을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추이가 지금 뚜렷해지다 보니까 네. 여신금리도 빨리 올라가고 그건 은행의 수익성으로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게 이제 부실 채권으로도 전향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단계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죠. 네. 거기에 또 포인트는 이 김정태 회장의 뭐 연임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방송용이 아닌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퍼포먼스라는 것도 거는 필요하죠. 예. 네, 뭐 비하인드의 얘기지만 소문으로 네네. 들었어의 코너니까 네네. 그러려면은 은행의 주가 관리에도 관심이 좀 있을 거라고 추측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사실 은행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김학준 대리의 내용은 대부분 다 인지를 하는데 주가는 되게 무거웠거든요. 네. 잘 버는 업종인데도 그 수익성이나 실적을 따라가지 않는 주가 이랬는데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네. 그 요즘 금융주가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금융지주 뭐 오른 거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반등을 좀 많이 했죠. 그래요? 네.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한 5월경부터 네. 계속 주가는 이 수준이네요. 4만 뭐 5천 원, 6천 원.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돌파라고 한다. 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네. 신고가, 52주 신고가 같은 걸 내면은 매물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40조 상장을 했었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정부 규제 이슈가 터지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32조까지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또 네, 있었던데. 금지시키고 네. 막 하니까. 뭐 기존 은행들의 로비도 상당히 네, 뭐 입김이 있겠죠. 왜냐하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를 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방어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했겠죠.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다치고. 네. 그래서 그쪽 자금이 좀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네, 볼 저도 수가 그렇게 있고. 좀 보고는 있어요. 소문 얘기들 많이 하더군요. 네. 은행주는 뭐 다양하겠지만 하나금융지주 말고 또 있죠. 네. 다음은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이제 자회사로 신금투를 신한금융 투자를 가지고 있고, 네. 그룹 사상 최고 반기 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순이익이 2조 4,400억. 2조 4,400원. 네, 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2020년 상반기 대비해서 35% 증가를 한 거고, 뭐 물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충당금 비용이 이제 사라지면서 그 수익 개선이 된 게 좀 있지만 그래도 이자 이익 부분에서도 YOY 8% 증가를 했고 비이자 이익 부분에서도 14% YOY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앞서 은행 업종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은행 부문 수익도 굉장히 늘었어요. 1.22조 원이 나왔는데 1조 네. 2,200억 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68%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상반기 순이익을 2조 4,400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딱 비은행 부분 순이익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은행은 그런 예대 마진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자회사들 비은행 부분 순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네. 뭘로 늘릴까? 뭐 운용자산 어디다 투자를 잘 하나요? 운용을? 일단 앞서 이제 발행어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발행어음이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발행어음? 예. 그 NH투자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 네. 이런 KB증권 이런 대형 증권사들을 필두로 해서 발행어음을 이제 2배씩 찍어낼 거고 네. 그냥 이제 회사 신용으로 발행어음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8조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수익을 한 4~5% 정도만 꾸준히 낸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극대화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건 다른 기업 얘기인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IMA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완전 자체 회사 신용으로
원금 보장을 해주면서 원금 보장 추구형. 네, 원금 보장 이제 추구형이죠. 네. 네, 원금 보장 추구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네.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 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 섹터 자체의 수익보다도 이제 비은행 섹터의 수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 지금 같이 약간 불안한 시장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넣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9월 28일자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부가 이제 뉴스 보도인데 보도 내용입니다. 100조 원 시장에 이제 파생 결합 증권 해지 자산 여전체 한도 8%까지 낮춘다. 이 기사가 있어요. 내용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증권사와 은행들 특히 이제 증권사들이지만 이제 운용하는 파생결합 증권의 부담,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위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를 했는데 그걸 좀 여유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나타나는 신용융자 증권사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줄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수익성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반대쪽은 하나 열어주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재료가 은행주들의 주가와 증권사들 조금 숨통이 트이는 약간 그런 재료 같아서. 네. 네. 주가도 최근에 보면 금리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은행주 왜 올라 그러면 뭐 금리 인상 뭐 이슈 때문이잖아 이렇게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복잡한 내용이라고 할지언정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금리 올라가면은 예대 마진이 커지니까 금리 그렇죠. 올라갈수록 뭐, 예대 마진이 그거야, 커지니까 그 그렇죠. 이자 수익 부분이 이제 커지는 거고 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은행 부문 수익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한금융 지주 같은 경우도 신한금융 투자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한은행을 가면은 PWM 점포라고 해가지고 네. 1층은 은행이고 2층은 신한금융 투자로 이루어진 복합 점포들. 네, 복합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수적인 얘기로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갔던 기업이 이제 신한금융 투자인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은행 본업에 치중하기보다는 비은행 부분 수익을 계속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멀티플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워낙 싸고 PBR이 0.4배라는 거는 내가 이 기업을 돈을 다 주고 사도 다 주고 산 다음에 네. 이걸 그냥 다 매각을 해도 2배 반이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원화가 좀 약하지만 원화가 조금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은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은행 주식을 먼저 바이코리아 할 때는 네. 뭐 아직은 그런 게 뚜렷하진 않더라도 매력 있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지금- 하나금융주주가 14조 원,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20조 시가총액이, 네. 카카오뱅크가 지금 32조입니다. 32조. 네, 많이 빠져서 이제 32조인데 네. 뭐 하나금융지주가 14조인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규제를 받으면서 32조까지 내려왔지만 하나금융지주보다 이제 2배 이상 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싸 보이죠. 오케이. 싸 보이고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글로벌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뭐 테이퍼링이 됐건 금리 인상이 됐건 남미 쪽은 지금 어제 또 보니까 멕시코도 금리를 올렸어요. 뭐 네네. 계속 물가가 뛰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도 아마 그 금통위가 또 개최되면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은행주. 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더 들어가면 은행주 재미없잖아. 다른 거 준비한 게 있나요? 혹시? 뭐 없습니다. 뭐 없어요? PBR이 이제 10년 전에 한 배였어요. 은행업 전체가 한 배였는데 지금 0.4배 수준이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접근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00원짜리 회사가 지금 400원에 거래된다. 싸다 이거 얘기죠. 네. 좋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었는데요. 하여튼 그 맥락은 잘 이해하시면은 단순하게 뭐 은행주, 뭐 무거운 거, 난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둘 만한 시점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 요 근거를 오늘 풀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